자,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고학생입니다. 올해 30회 기출문제를 풀면서 참 고생 많았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역시 뭐에 충실하라, 기본에 충실하라. 이게 이제 올해 포인트가 되고요. 32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이 나름대로 기본에 충실한다면 우리가 뭐예요? 자, 내년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거고요. 올해에 대해서도 자, 합격한 사람은 기분은 좋을 거고 불합격한 사람은 기분 나쁠 겁니다. 기분이 나쁠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 해도 뭐예요? 박수 칠 일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고요. 그러면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30일의 기출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니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뭐예요?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단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지적 공부는 제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크게 8종류로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시적 지적 공부와 불가시적 지적 공부가 있죠. 그러면 우리 가시적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특히 우리 어디에서 보관하느냐? 바로 이거죠. 지적소관청이죠. 지적소관청, 지적소고 연구 보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원칙적으로 반출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예적 반출 사유와 관련돼서 원칙적으로 반출 X가 돼요. 반출 X죠. 예적으로 반출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에 대해서 천재지변이나 시도지사 승인을 얻으면 반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숙제해달라는 게 하나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예, 반지축,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과 관련돼서는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1번은 그러면 어때요? X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즉 시도지사 승인을 얻으면 반출할 수 있다.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지적성원은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잡하여 설치해야 된다. 자, 지적성과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출제됨으로써 좀 센세이션했죠.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 보도록 하죠.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지적 도면은 지번 부여 지역별로 도면 번호 순서대로 보관하되 각 장르별로 볼호대에 넣어야 한다. 오케이. 카드로 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드에 넣어서 보관해야 된다. 그래서 자,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와 관련돼서 올해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꼭 출제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시도지사 승인 반지축. 앞으로도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지적공부의 예적 반출, 그 다음에 지번 변경, 축척 변경과 관련돼서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문제 2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문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번 지문의 2번 지문에 대해서 우리 2번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으로 연결이 옳은 것. 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늘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옳은 것 그러면 경계죠. 경계는 어디에만? 도면에만 등록된다고 그랬죠. 자, 면적은 뭐라고 우리가 숙제했죠. 그래서 면장. 그래서 끝자리가 장에만 등록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면장. 그러면 1번은 결론적으로 X. 자, 2번과 관련돼서 임야대장과 관련돼서 건축물 및 구조물의 이치. 요거는 도면에만 우리가 등록되게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2번도 X가 되겠습니다. 자, 공유지 연명불과 관련돼서 소유권의 지분, 지대공유였죠. 지분은 등록되고요. 토지 이동사유에서 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숙제했어요? 개별 공시지가 토지 이동사유, 그래서 개사장. 그러면 이거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등록된다라는 겁니다. 자, 대지권 등록부와 관련돼서 대지권 비율, 오케이. 지목과 관련돼서는 무슨 도장이죠? 목도장이죠.
도자와 장자, 그러니까 지목은 끝자리가 도하고 장에만 등록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놔야죠.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는 부로 끝났죠. 여기에 대해서 지목과 관련돼서 목도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목이 빠져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토지소유자 등은 대지권 등록부에는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언인이 기록되겠죠. 여기와 관련돼서 소유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대장이죠. 대장은 네 종류가 있죠. 토, 임, 공, 대. 그래서 여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100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32회 제도 출제 예상 문제는 역시 지적공별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반드시 우리가 출제가 됩니다. 대비를 좀 해두셔야 되겠죠. 자, 문제 2번의 정답은 몇 번? 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3번 문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목. 자, 지목과 관련돼서는 뭘 우리가 사람에 갖다 대면 성별에 해당되죠. 성별의 종류는 몇 종이다? 28종이죠. 특히 올해 잡종지에 대해서 잡아라 누구는 이야기했어요. 잡종지. 전부터 어디? 잡종지까지. 그러면 나열한 것은 일본의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제어의 서결 등이 영출이라고 그러죠. 영출이라는 것은 뭔가 솟아오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강천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은 결론적으로 X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이번과 관련돼서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법이 올해 최근에 유입됨으로써 개정됨으로써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죠. 특히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갈대밭, 실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 여기까지는 잡정지죠. 설립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안석지. 자갈땅, 오래땅, 한무지 등의 범수지는 뭐예요? 그거는 임야가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렇죠? 3번 질문과 관련돼서 그러면 설립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자갈땅, 오래땅, 한무지 등의 토지 요거는 바로 임야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죠. 4번 지문에 대해서. 자, 공항 및 항만시설 부지 및 물건 등을 보관. 여기에서 이제, 여기는 좋아요. 공항 및 항만시설의 부지.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잡종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건 등을 보관은 뭐가 있어요? 아, 창고용지. 보관, 저장, 창고용지가 되겠죠. 그러면 4번은 전자는 뭐의 잡종지, 후자는 창고용지가 되겠습니다. 자, 5번의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 및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잡종지입니다. 그러면 자, 일반 공정의 이기력, 휴양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양장 식물의 토지는 뭐가 되죠? 그래요. 유원지. 자, 좀 속상하죠. 왜? 자, 잡종지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놓으라고 그랬으면 우리 철두철미하게 해놨다면 이 문제 3번과 관련돼서 충분히 우리가 준비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문제 3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질문 보실까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적 변경 시행 공고를 할 때 공고할 사항으로서 자, 우리의 시행권과 관련돼서 사전 절차와 관련돼서 올해 축적 변경의 절차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했죠. 근데 시행권의 내용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시행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봐요. 축적 변경의 목적, 시행정 및 시행기간, 당연히 시행권고가 할 사항이겠죠. 축적 변경 시행에 관한 세부 계획, 당연히 세부 계획이 포함되겠죠. 축적 변경 시행자 선정 및 평가 방법, 이거는 아니겠죠. 축적 변경 시행에 따른 청산 방법, 축적 변경 시행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시행 공고가 되겠습니다. 올해 절차적인 측면보다는
우리 시행 공고의 내용이 출제가 됐다라는 것.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감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축적 변경의 절차는 누구나 예상했던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관심을 가졌다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3번이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 축적 변경의 시행 공고와 관련 내용이 우리가 올해 출제가 됐네요. 그러면 이거는 약간 우리가 외우지 않더라도 감으로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었던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 4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 공부의 복구점, 복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든 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요?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자, 토지 표시 결정에 대해서는 누가 하죠? 예,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 우리가 가져오죠. 모든 토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야.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뭡니까? 지적소관청이. 자,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자죠. 그러면 지적공부가 뭔데? 바로 토지 표시를 우리가 정하는 거죠. 토지 표시를 등록하는 게 바로 지적공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을 가지고 충분히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럼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그러면 1번 질문과 관련돼서 지적소관청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지적 공부의 경우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적 공부의 전부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지체 없이 복구한다. 누가 지체 없이 복구한다고 그랬죠?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하게 되죠. 자,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멸실 훼손 당시 지적 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관계 자료에 따라서 토지의 표시에 관한 걸 복구해야 되겠죠. 지적 공부 복구. 지적 공부가 뭔데요? 자, 지적 공부, 토지의 표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이 되겠죠. 다만 소유자가 뭐예요? 권리적인 측면이죠. 권리적 측면으로서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자, 복구해야 된다. 그래서 2번과 관련돼서 2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맞죠. 자, 3번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면 지적 공부의 등본, 개별 공시지가 자료. 개별 공시지가가 뭐 토지의 표시 사항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나일행이 나올 때 나일행을 우리가 찍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문제 지적 공부의 복구 절차와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 자료 중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장난을 치지 않았어요. 올해 이 토지 대장 지적공부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정하는 서류에 따라서 복구 자료 조사서 이게 바로 대장이죠. 대장에 대해서는 뭡니까? 복구 자료 조사서야. 여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적 도면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래서 연결을 우리가 시켜놔야 되겠죠. 그러면 대장은 복구 자료 조사서, 도면은 복구 자료도 도라고 그랬죠. 자, 5번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구 자료에 등에 따라 적정한 면적과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5차 허용 범위를 초과했대. 복구 자료를 작성한 복구 자료도가 없대. 이때는 복구 청량하셔야 되겠죠. 자, 복구 청량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복구 청량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복구 문제와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적 공부 복구 절차. 올해 이제 지문으로 나올 줄 알았더니 복구 자료와 관련돼서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해 놓으라고 그랬죠. 두 가지 측면. 하나는 복구 절차, 두 번째는 복구 자료와 관련돼서 우리가 정리해 놓으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과 관련돼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 올해 등록전환은 꼭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등록전환과 관련돼서 등록전환이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임에서
그러니까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전환하는 것. 이게 바로 등록 전환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허용 범위를 초과한대. 허용 범위 초과하면 초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직권 정정과 관련돼서 올해 자, 직권 정정은 우리가 30회 때 우리가 출제됐죠. 그래서 허용 범위 초과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허용 범위 초과는 무슨 정정? 직권 정정. 허용 범위 이내다. 그러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 6번과 관련돼서 이 초과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그러면 1번 지문과 관련돼서 지적 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임야대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된다. 그래서 옳은 거 그랬으니까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읽어볼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올해 별표 5개 무조건 출제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올해 직권 정정과 연결된 부분이죠. 그러면 문제 6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관련돼서 도로와 관련돼서는 우리 충분히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도로와 관련된 거죠.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 단, 아파트, 공장 등 당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제외된다. 아파트한 도로는 뭐가 될까요? 예, 대가 되겠죠. 공장한 도로는 자, 공장 용지가 되죠.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우리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 몇 개 우리 한번 보죠. 자, 1번에 일반 공정의 교통 운수를 위해서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형태를 갖춘 이용되는 토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번 지문과 관련돼서 도로법, 이게 포인트가 되죠.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도로로 개설된 토지는 도로로 하죠.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요 휴게소 앞에 뭐가 붙었죠? 고속도로가 붙었죠. 고속도로의 휴게소는 대표적으로 양입지로서 반드시 도로로 한다. 이렇게 문제 연결이 되죠. 4번에 두 필지 이상의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역시 도로죠. 자, 교통운송을 위해서 일정한 궤도. 요 궤도라는 단어가 우리 한자로서 이 철계야. 그래서 철계. 요게 길도 짜죠. 그럼 철길이야. 그러면 요거는 바로 철도 용지가 되겠죠. 그러면 문제 7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백선과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출제되죠. 우리가 공시법령 우리 백선해서 우리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도로의 문제를 갖다 놨거든. 그러면 문제 7번의 정답은 뭐예요? 5번이 되죠. 5번은 도로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철도 용지가 됩니다. 그럼 7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올해 이제 제적정량 적부 심사 절차가 나올 예상이었는데 역시 중앙지적위원회와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됐네요. 자, 중앙지정의 심의 얼결상으로서 틀린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지정위원회와 관련돼서 작년에 또 제적정량 적부 심사와 제적길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누가 대심의 얼결하는가, 이게 30회 때 2.5점짜리가 되죠.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얼결상으로 틀린 것, 지적청량 적부 재심사가 되죠. 그러면 청량기술자, 지적길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지적청량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지적제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거는 아니겠죠. 자, 여기 이제 지적청량 적부 재심사 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8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5번 지문에 지적길자의 업무 정지, 처분 및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그래서 우리 중앙지적위원회의 적부 재심사와 관련돼서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요거 제조와 관련돼서 우리가 착상을 우리가 제조사가 아니라 뭘까요? 지적청량 적부 재심사와 관련돼서. 그러면 문제 8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중앙지적위원회 관련돼서 그러면 연년에 32회와 관련돼서는 지적청량 적부 심사, 재심사 절차가 반드시 예측할 수가 있어요. 32회 때는. 그럼 32회와 관련돼서는 지적청량 적부 심사, 재심사 절차를 잘 봐라. 그러면 문제 8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과 관련돼서 다음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지기,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한다고 그랬어요? 사업시행자만이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며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15일. 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에게.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야. 그러면 요 기억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첫 번째 문장과 관련돼서는 15일. 요 니은과 관련돼서는 자, 그러면 니은과 관련돼서는 뭐가 들어가요? 시도지사가 지적소관청이 들어가겠죠.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15일 누구한테 신고하죠? 자,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15일, 요게 이제 날짜죠. 이거는 15일이고요. 요건 사업시행자는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에게. 그러면 첫 칸은 이제 기업과 관련돼서는 지적소관청이 들어가고 두 번째 칸은 15일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출제가 되고요. 자, 작년에도 우리 이 30회 때도 우리가 출제가 됐죠. 여기에서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의 시행자 며칠? 15일. 누구한테? 지적소관청.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반복이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기초 체력이 돼야 되는 것은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토지 이동 신청과 관련돼서 원칙 누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죠? 토지 소유자. 예적으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돼서는 사업시행자. 그러면 예적으로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토지 소유자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그게 바로 대의 신청이 되죠. 그러면 첫 칸은 우리가 들어갈 거는 역시 지적소관청. 두 번째 칸은 15일.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과 관련돼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가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요거는 답을 다 가르쳐 줬다고 요 문제 자체가. 그러면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 그러면 흑백의 반전이니까 여기는 결론적으로 색깔이 들어가야 되겠죠. 무슨 색으로? 붉은색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굵은 고딕체.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담당자의 자필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 문제 10번과 관련돼서 너무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니까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었던 문제예요. 문제는 앞으로 간단한 문제는 단순하게 생각해줘야 돼.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쉽게,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어려운 거 나와봐야 한두 개밖에 출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요 10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등록상 정정과 관련돼서 여기에서 보니까 대상 토지,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가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붉은색. 특히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 대의 신청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꼭 기억해 달라고 그랬죠. 그러면 다음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의 열람 또는 동본의 발급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동본을 발급받을 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된다. 그러면 문제 10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과 관련돼서 역시 직접 변경 절차와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되죠. 지적소관청은
자, 지체 없이 축적 변경 확정 권고. 자, 처음과 끝을 우리가 출제되죠. 확정 권고. 주문 우리 축적 변경의 토지 이동식은 확정 권고야. 확정 권고가 나려면 지체 없이 확정 권고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돼야 돼? 돈이 다 납부되고 징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일반의 정상금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이게 바로 확정 권고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완료된대. 특히 돈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11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과 관련돼서 우리 축적 변경의 확정 권고와 관련돼서 우리 이제 출제가 됐고요. 문제 11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누누이 이야기했죠. 12번은 자, 올해 이제 작년에 이제 개정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공간정보. 고책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준점의 성과와 지적기준점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간의 연결이 옳은 것은 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지적삼각점의 정량성과 시도지사 또는 누가한테 발급,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이라고 그랬죠. 지적소관청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문제 12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적기준점과 관련돼서 지적기준점 몇 개? 3개가 있죠.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건점이죠. 그러면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건점 우리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요 부분 자, 도면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 지적삼각점이 되고요.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지적삼각보조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지적도건점이라고 그랬죠. 자, 지적기준점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거는 기초청량이죠. 그럼 지적청량의 대상과 관련돼서 13개가 되죠. 그 중에 지적기준점의 지적기준점과 관련된 문제가 되고 최근에 우리가 개정된 부분으로서 열람 및 등본 발급에 대해서는 지도지사 또는 누가 지적소관청. 그러면 문제 12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과 관련돼서는 이제 등기법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우리 조금만 하면 12문제 만점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지적 파트가 어려웠다고 그러는데 요즘 뭐 약간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면 커다란 그림을 그린다면 충분히 우리 문제가 풀어 나갈 수가 있었던 문제가 돼요. 자, 우리 제3자와 관련돼서 봐봐요. 등기법과 관련돼서 원칙. 원칙은 당사자 신청이에요. 당사자 신청. A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3자 예한 신청이죠. A 부분에 대해서 제3자 예한 신청. 자, 제3자와 관련돼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포괄 승계인 등기, 포괄 승계인. 두 번째, 채권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자 대의 신청, 제3자와 관련돼서 채권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대의 신청이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문제 13번에 대해서는 뭘 물어본 거죠? 대표적으로 너 채권자 대의 신청의 개념을 알고 있니? 이걸 물어본 거거든.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등기 신청은 누가 하죠?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등기 실행은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 주는 걸 뭐라고 그래? 채권자 대의 신청이라고 그래. 그러면 올해 채권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출제됐어요. 그러면 다시요. 채권자 대의 신청의 개념. 무조건 우리가 개념을 잡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등기 신청인은 누구냐? 등기 신청은 자,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등기 실행은 자,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 주는 것. 채무자는 결론적으로 등기 권리자이죠. 등기 권리자.
그러면 채권자 대위 신청과 뭐의 개념은 자 법적 승질은 등기 신청권이 되겠죠. 그러면 채권자 대위 신청이란 등기 신청은 채권자 자신의으로 행사하고 등기 실행은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 주는 것. 그러면 신청인과 명인이 뭐하고 있다, 불일치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채권자가 되죠.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누가 돼? 채무자가 되죠. 그러면 자, 실체법상 권리자와 절차법상 권리자가 불일치하고 있는 것을 골라라. 이게 대표적인 채권자 대위 신청이 된다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신청인과 명인 일치, 불일치. 불일치하면 뭘? 짝퉁, 등기 완료 통지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기억에 대해서 이제 갖다 보죠. 기억은 어뢰의 등기 신청권이 없으면 갑은 대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우리가 대위 등기 신청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왔고요. 대위 등기 신청의 어리 등기 신청인이다. 등기 신청인은 어리 아니라 여기 갑이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위 등기를 신청할 때 대의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정부 정보로 해야 된다. 대의원인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그러면 신청인과 명인이 불일치하죠. 그러면 등기하는 어뢰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채권자 대위 신청의 개념을 잡아라. 이 정답이 되겠죠. 그럼 13번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죠. 채권자 갑이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채무자 을을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나왔으면 채권자 대위 신청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3번의 정답은 몇 번? 그래서 4번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 리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3자 예언 신청과 관련돼서 채권자 대위 신청과 관련돼서 대위 신청과 관련돼서 제3자 예언 신청이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돼서 올해 지문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채권자 대위 신청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4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자, 14번은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질권은 저당권부죠. 그 다음은 저당권부. 두 자로 번째는 뭘까요? 이게 권리질권이야. 권리질권은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권리질권의 대상은 뭡니까? 저당권뿐이야. 그럼 질권의 종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이 있어. 그러면 동산질권은 등기 능력이 없죠. 권리질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그래서 1번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되겠네. 자, 이번과 관련돼서는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돼서 자, 표제부, 표시번호, 곽구는 순위번호죠. 얼구도 순위번호야. 그래서 갑순위, 얼순위라고 그랬죠. 그러면 곽구하고 곽구의 다툼이 있으면 순위번호에 따라주겠죠. 그러면 얼구하고 얼구 같은 구. 그러면 같은 구는 순위번호에 따라주겠죠. 근데 다른 구죠. 다른 구는 자,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그래서 순위번호가 아니라 여기 자, 순위번호가 아니죠. 접수번호다. 그러면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돼서 다른 구, 자, 다른 구 접수번호, 같은 구 순위번호가 되겠죠. 그러면 이번은 결론적으로 어떻다? X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3번 질문과 관련돼서 등기 신청 적격, 부적격과 관련돼서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는 그 대표자를 권리자 의무자로 한다. 우리 수업 시간에 박찬호 장학회, 미량 박씨, 그 다음에 구로동, 조기 축구회와 관련돼서 기억을 해달라고 그랬죠.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와 관련돼서 등기 명의는 누가 되죠? 박찬호 자체가 되죠. 등기 금원 신청인은 누가 돼? 대표자, 관리자가 되죠. 그러면 대표자를 권리자 의무자로 한다. 그랬으니까 3번도 결론적으로 X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질문과 관련돼서 갑이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포괄승계인의 개념을 우리가 잡아보는 거죠. 사망한 경우 갑의 당독 상속인 병은 등기 의무자로 해서 갑과 을의 매매를 언유로 하는 매매죠.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그러면 우리가 보죠.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과 관련돼서 너 토걸 승계인에 대해서 개념 알고 있니? 요거예요. 우리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같다 다르다라고 그랬죠.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이고 상속인 등기는 공동 신청이 그랬죠. 그럼 원칙 당사자 신청 A는 제3자에 의한 신청으로서 첫 번째 포괄 승계인, 두 번째 대의 신청, 세 번째와 관련돼서 우리 대리인 신청과 관련돼서 역시 그러면 제3자에 의한 신청이 올해 출제가 됐네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지문과 관련돼서 구분 건물로서 대지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 건물의 소유권 등기 명의는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를 대하여 그러면 대지권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표제부죠. 그래서 우리 한 동 전체 표제부 하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 하단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비율과 종류가 기록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금, 표, 신, 주 표제부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어. 그러면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5번 지문이 우리가 또 출제가 됐네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5번과 관련돼서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은 또 나왔네. 옳은 것은 1번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행해지지 않는 등기 권리자는 제길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를 물어본 거죠. 이걸 물어본 거죠. 조심하라는 이야기했어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케이. 니은과 관련돼서 등기하는 제길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그 부분이죠. 부동산을 전제해서 부동산을 예선 존재하는 지역권, 즉 요역지 지역권에 대해서는 직권 말소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이 되죠. 디귿과 관련돼서 관공서 그러면 촉탁 이렇게 나와 있죠. 공매 처분을 한 경우 등기 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된다. 관공서가 그러면 공매 처분, 즉 촉탁 등기가 되죠.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권, 직권, 법원의 명령 등기는 뭘로 잘라라? 이 신청으로 우리가 자르라고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옳은 것, 그러면 기업과, 그래서 기업과 디귿을 찾아라 요 문제래요. 기업과 디귿을 찾으니까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결부가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지문에 대해서는 3개 지문 늘 출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기업과 디귿이 맞죠. 그러면 니은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등기 후회예요. 그러면 후발적 사유라는 거야. 후발적 사유. 그러면 경정 등기와 관련돼서는 일부에 무슨 사유죠? 원시적 사유로서 동일성이야. 그러면 경정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등기 후 등기상의 변경이 생겨 등기부와 실체관계 일치하지 할 때 그때는 무슨 등기를 해줘야죠? 변경 아니면 말소 등기를 해야죠. 전부는 무슨 등기? 그러면 말소 등기죠. 일부에 대해서는 변경 등기야. 그러면 경정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어때? X. 경정 등기의 요건, 개념을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과 관련돼서 절차법상 권리자와 의무자를 옳게 설명한 것으로 모두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업과 관련돼서 값의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의명의 건저당.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값이 어떻게 건저당을 설정해 놨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1억 2천에 대해서 건저당을 설정했다고 생각해 봅니다. 건저당권이죠. 여기에 대해서 병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했대. 어리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얼과 병이 당사자가 되겠죠. 그러면 병은 뭐가 될까요?
자, 이전 등기 권리자, 어른, 의무자가 되죠.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결론적으로 어리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맞는 질문이 되네요. 적인 이윤과 관련돼서 갑의 을에서 병으로 순차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을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유로 갑이 병을 상대로 병명의 등기를 발부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23회 때 기출 지문을 약간 우리가 털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되느냐? 갑이 된다. 갑이 아니라 을이겠죠.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은 뭐라고 물어봤어요? 바로 절차법상이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갑이라는 것은 실체법상 권리자가 되는 거지 절차법상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판결에 따른 등기에서 등기 권리자는 어디 돼? 뭘 물어봤기 때문에? 절차법상 권리자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갑이라는 것은 실체법상 권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2번도 결론적으로 어떻다? X가 된다는 거예요. 니은과 관련돼서는 23회 때 이게 기출 문제를 약간 틀어놓은 겁니다. 근거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자 그러면 니은과 관련돼서 그러면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자, 디귿 관련돼서 채무자 갑에서 병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갑의 채권자 병이 등기원인 상해 행위를 이유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에 따라서 등기에 있어서 등기의 권리자는 갑.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죠. 채권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니은과 관련돼서 바로 채권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너 개념을 찾고 있니? 사실 이거예요. 채권자 대의 신청이란 등기 신청은 누가 하죠? 채권자가 하죠. 등기 실행은 채무자 명의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실체법상 권리자와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가 불일치하고 있는 것. 요 니은도 간접적으로 채권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연결될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옳은 걸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기억과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기초 중에 기초로서 절차법상 권리자와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를 우리가 확인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지문과 관련돼서 특히 약간 생각할 여유가 있어서 지문을 3개 정도 줬다라는 거예요. 권리자 의무자 따지는 것은 약간 시간적인 어떤 인터벌이 필요하기 때문에 3개 지문을 박스 지문으로 출제해놨네요.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과 관련돼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모든 것은 우리가 소유권과 관련돼서는 이 부분이죠. 자, 표제부예요. 표제부는 사실의 등기죠. 갖고는 소유권, 얼고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되겠죠. 얼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물어본 거네. 자, 등기한이 소유권 보전 등기. 보전은 처음이죠. 보전은 처음. 소유권. 갖고를 최초로 개설할 때 등기 원인과 연연일을 기록한다. 어때요? X가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회 때는 2.5점짜리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자, 니은과 관련돼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미등기 부동산 여기 나오네요. 법안. 소유권의 처분 제한 2가지 요건을 갖췄죠. 그럼 특집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직권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 한다. 오케이. 자, 이것과 관련돼서 등기한이 소유권 일부에 관한 소유권 일부죠. 소유권의 일부. 자, 일부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조심하라고 그랬죠. 일부는 소유권 투자로 건하면 권리의 일부예요. 권리의 일부를 뭐라고 그래요? 지분을 기록해야 하다고 하고 등기원인의 분할 금지 약정이 있대. 약정이 있다면 약정도 뭐예요? 관한 사항도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기업과 관련돼서 그러면 보전 등기 문제가 출제됐고요. 자,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기업과 니은 우리가 2 지문이 출제됐고 이것과 관련돼서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그래서 그러면 정답은 45죠. 니은과 디귿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소유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문제 17번에 대해서 출제가 됐고요. 그럼 18번과 관련돼서 영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영위권 틀린 것을 우리가 물어봤죠. 영위권에 대해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구분 지상권, 임차권이죠. 자, 1번의 시효 완성을 이유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맞죠? 자, 시효 완성이라는 것은 점유 취득 시효죠. 요 등기부 취득 등물이 점유 취득 시효와 관련돼서 취득하려면 알아, 등기하라. 그래서 우리 점유 취득 시효는 187조의 이런 무슨 조항이죠? 예정으로서 특히 1번과 관련돼서 등기 기능과 관련돼서 한 지문이 출제가 되고 있죠. 186조, 187조. 186조는 법률 의한 물권 변동으로서 등기하라. 187조와 관련돼서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서 단 처분하려면 마라. 등기하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1번은 어때요? 5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성역지 지역권의 등기를 한 경우, 자, 성역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지역권의 필요적 기록사항 기억해 놓으라고 그러죠. 지역권의 범위, 또 목적, 여역지. 그래서 여역지도, 여역지도 반드시 기록해 줘야 되겠죠.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임대차 차임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대. 약정이 있다면 약정도 임차권 등기일을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유효하다.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등기비 기록할 수도 있고 기록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18번과 관련돼서 3번 오케이.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 토지 일부죠. 토지 일부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일부죠. 여기에 대해서 지상권은 신청하는 경우 일부를 표시한 지적도를 정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29회와 관련돼서는 이 일부와 관련돼서 토지 대장 이 부분을 장난을 쳤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 일부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기도 할 수 있다. 그 일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반드시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 확인을 해줄 수 있고요. 자, 5번에 전세금 반환세권의 일부 양도를 원유로 하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신청 우리가 나온다고 그랬죠.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전세권 전속기간 만료전에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5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 특강과 관련돼서 누누이 이야기를 해드렸던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영위권과 관련돼서 앞으로 출제 경향은 영위권에 관한 등기를 출제함으로써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자주 많은 걸 출제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장점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원만했다라는 겁니다. 자, 19번과 관련돼서 권리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권리에 관한 것. 그러면 대표적으로 갖고 얼굴을 물어본 거죠. 자, 1번. 등기부의 표지부 등기사항인 표시번호는 등기부 갖고 얼굴의 필수적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2번은 등기부의 갖고의 등기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의인 경우는 그 뜻만 기록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자, 변경등기 앞에 권리가 붙었다. 그러면 노래를 하나 불러봐요. 이해관계이 있으면 주, 이해관계이 없으면 부기등기. 성락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성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가 된 거죠. 그래서 권리의 변경등기 반드시 우리가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변경등기와 관련돼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성락이 없는 경우 포인트는 그러면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19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번과 관련돼서 권리의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가 됐고요. 권리의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는 이해관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되죠.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주등기, 부기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100% 출제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부기등기와 관련된 거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자, 권리의 변경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되죠.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 성락이 없대. 그러면 부기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가 아니겠죠. 주등기로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러면 19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 등기의무자 소재불명, 소재불명이죠. 자, 소재불명으로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을 때, 자, 소재불명 공시최고 가야 되겠죠. 재건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자, 4번과 관련돼서 소재불명 공시최고 절차, 재건 판결. 재건 판결이란 권리를 박탈하는 판결이 바로 재건 판결이래요.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등기관이 토지 소유권의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였을 때, 그러면 자, 변경이죠. 그러면 등기 명인 표시야 개명 등기로서 등기관이 했죠. 그러면 등기관이 바로 대표적인 직권이야. 직권이라는 것은 뭘 달고 붙여요? 예, 통지를 달고 붙이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자,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자, 1번과 관련돼서 계약에 따라서 공용부분을 등기된 후 계약이 폐지됐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봅시다. 계약상 공용부분은 뭐만 둬? 예, 표제부만 두죠. 표제부 등기가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죠. 그러면 사실의 등기를 폐지했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용자의 취득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여기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해 줘야 돼. 그러면 20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지문에 대해서 볼까요? 등기할 건물이 구분 건물인 경우 등기하는 한동 건물의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여기 이제 관련 포인트죠. 자, 건물의 명칭, 번호를 기록하고 검은 전유 부분의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 번호를 기록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우리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에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에는 대지권 표시와 관련돼서 대지권 표시에 대해서는 비율과 종류가 기록되겠죠. 그러면 2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3번은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자, 존재하지 않는,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무슨 등기하죠? 예, 멸실 등기를 하죠. 그러면 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지체 없이 빠져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오케이. 4번에 같은 지번위에 한 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 건물의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 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오케이. 부동산 판매 특약, 특약도 판매 특약 등기도 등기 능력이 인정된다. 등기함으로써 이 등기 능력과 관련돼서 너는 기초적인 개념으로서 자, 실체법상 등기사항,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은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를 반드시 요하는 사항이죠. 그러면 187조, 186조 플러스 점이 취득시효가 돼. 그러면 자,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은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죠. 그러면 판매권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등기 능력이 있다. 그래서 등기 능력이라는 개념, 그래서 판매 특약과 관련돼서 인정된다. 그러면 판매 특약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슨 lực 발생한다?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다시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한번 보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고 2번과 관련돼서 맞고요.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존재하지 않는 건물, 지체 없이 멸실 등기 4번 맞고 5번 지문과 관련돼서 그러면 등기 능력과 관련돼서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으로서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 능력이라고 이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자, 문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과 관련돼서 등기하는 결정 처분에 대해서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항상 뭐라고 그러세요? 자, 주체.
자, 주체와 관련돼서 우리가 봐야 되고 객체, 기준, 기간과 관련돼서 효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고요. 여섯 번째 관련돼서 이 신청과 관련돼서 이 신청서와 관련돼서는 이 신청서. 자, 주체와 관련돼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직접 이해관계. 객체는 다음보다 기준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 효력은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이걸 뭐라 그래? 집행 부정지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이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 이 신청서는 당해 등기소. 이제 갖다 한번 붙여보죠. 얘는 집행 정지 효력이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거는 효력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 신청서는 새로운 사실 근거로 이 신청을 할 수 없다. 기준과 관련된 문제가 되죠. 그러면 처분시를 기준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는 신사실, 신증거에 대해서는 이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니은과 관련돼서 등기한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합의되죠. 자, 니을과 관련돼서 등기가 이유 없삼이라고 외우라고 그랬죠. 없삼. 등기하는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 신청자를 이 신청자 의견을 붙여서 이 신청서를 이 신청자에게 요거 서점 자 이거는 자 보건 작업을 잘못했네요. 자 이게 보내야 된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틀렸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법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틀린 것은 그러면 기억과 니은과 리을 요걸 찾으라는 정답 찾아볼까요? 자 그래서 기억 그 다음에 기억 리을 그래서 정답은 리을이 되겠죠.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신청과 관련돼서 올해 이 신청은 작년에도 이 신청과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가 됐고요. 기본적으로 이 신청과 관련돼서 주체, 객체, 그 다음에 기준, 제기기간, 그 다음에 효력, 이 신청서와 관련돼서 우리가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 신청과 관련돼서 틀린 걸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가등기.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가등기 매년 우리가 출제되고요. 틀린 것은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가등기는 어디로 가요? 등기소로 가죠. 불이감의 원칙이 공동, A가 단독 신청이 되겠죠.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1번과 관련돼서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업자의 승낙, 진정성이 확보되죠. 그러니까 무슨 신청?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케이. 가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오케이.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 이 부분에 대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 소유권 이전 정권의 정지 조건부 장차 발생이죠. 가등기 할 수 있죠. 그러면 자, 5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어요. 5번과 관련돼서는 여기는 명령. 명령이 들어갔다 해서 무조건 명령 등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는 단독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5번과 관련돼서 틀린 지문이 되죠. 가등기와 관련돼서 역시 올해 독자적 문제로 가등기는 자 골고루 출제하기 위해서 올해 보기 등기 지문을 다 찢어놨다라는 겁니다. 가등기는 독자적 문제로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던 문제가 되죠. 그래서 문제 5번과 관련돼서는 이때는 자 지방법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독 신청에 의한다라는 거. 그러면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건전한 등기. 자, 건전한 등기가 올해 출제 예상이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했잖아요. 담보권에 관한 등기. 대표적으로 저당권, 건저당, 권리질권. 권리질권에 대해서는 지문으로 나왔고요. 공동저당, 그 다음에 채권, 담보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건저당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건저당이 약정됐대. 약정된 전속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약정이 됐으니까 등기사항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등기사항이 아니다. 맞네.
자, 제한 배상을 등기하였을 경우에 한해서 건재당에 의해 담보된다. 우리 건재당은 채권 최고이기야. 그러면 최고의 이자를 담보하고 있죠. 그러면 담보된다. 그러면 이 자체가 채권 최고에 한해서 그러면 무제한 담보되죠. 그러면 3번도 결론 X가 됩니다. 4번 질문에 대해서 1번 건재당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건재당의 설정 등기 채권 채권은 각 채권자에 구분하여 기재한다. 어때요? X. 항상 단일 기록이라는 걸 확인해 달라고 그랬죠. 채권자가 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않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 절차에 응한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대. 우리가 좋은 게 나왔네. 2단. 우리가 이행 판결은 단독 신청이 되죠. 그러면 5번도 결론적으로 어때요? X. 자, 우리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자주 출제된 게 판결의 한 등기가 한 지문에 우리가 나왔죠. 그래서 2단. 공유물 분할 판결과 관련돼서는 공단 이렇게 하겠죠. 2단, 공단.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뭘 숙지하라고 그랬어요. 자, 상속인 등기에서 인공. 자, 유정과 관련돼서 유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또 하나 우리가 뵌 거. 판매권 행사에서 행직. 자, 요역지에서 요직. 그 다음에 당해 가처분에서 단직.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2단, 공단, 인공, 유공, 행직, 요직, 당직과 관련된 거.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행 판결을 받았으니까 2단이죠.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4번. 신탁 등기 반드시 우리가 출제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항상 신탁 등기가 나오면 하사를 두 방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죠. 자,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의하여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자, 신탁 등기의 말소는 자, 대내적 관계의 수익권자가 수탁자가 되죠.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3번에 수인의 신탁재산 공유의 합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저는 보상신. 자, 보전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전원에 대해서 되나 자기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수인의 신탁 재산은 무슨 재산이기 때문에 합의이므로. 그러면 자, 문제 24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왜? 옳은 걸 골라라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자, 신탁 등기 문제를 풀 때는 하사를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24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질문과 관련돼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 신청은 신탁된 권리 이전 등기와 말소제인데 별도로 해야 된다. 아니죠. 동시 신청 사이야. 그래서 동시에 해줘야 돼요. 5번에 이탁자와 수익자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인의 신탁재산은 공이다 합의라고 이야기했죠. 자,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자, 들으니까 어때요? 다 알 것 같죠? 근데 들으면 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붙고 떨어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자기가 공부하는 요령을 우리가 터득하는가,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다 알았던 건데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하여튼 첫번 우리 30일에 공인중개사 시험 보느라고 고생을 많았고요. 여러분 하여튼 사랑하고요. 하여튼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고생을 많았어요. 지금 이맘때 되면 정말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날까요? 같이 공부했는데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고 이게 또 차이점이 우리가 발생하죠. 우리가 열받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마음을 추스리고요. 우리가 앞으로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저와 함께 최선을 다하신다면 올해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만점 맞은 사람도 또 뭐에 연락 오는 거 보니까 수두룩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과목이 아니라
그 과목이라는 걸 생각해 두면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 번을 보더라도 우리 한 자료를 보더라도 10번 이상을 보는 게 이게 효과적이네. 많은 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는 걸 중요한 게 아니라 역시 우리 기출문제와 관련돼서 기출문제는 그동안 기출됐던 지문들을 싹 뭐예요? 자, 보따리처럼 묶어내서 문제들이 많이 출제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일 좋은 문제는 기출문제야. 기출문제를 우리가 여러 번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순발력이 늘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접해봐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령 24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고생하셨고요. 합격한 사람은 축하드리고 불합격한 사람들은 뭐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끝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우리 끝을 시작은 했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도 끝까지 우리가 합격을 해야 된다는 걸 당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우리 공시법과 관련돼서 저 고합성과 함께 한다면 무조건 만점을 우리가 맞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화이팅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